왜냐면 아이들은 앞으로 십몇 년 이렇게 계속 커야 되는데 손이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 누가 봐도 이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소득 활동이 좀 어려운 분들, 그죠? 약간의 무슨 개인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님들이 재량 면책으로 해서 면책 판결을 잘 해주십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 개인 파산, 면책 결정 이런 경우들이 잘 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개인 회생보다 개인 파산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개인 회생은 어쨌든 간에 내가 소득 활동을 하면서 3년에서 5년 동안 꾸준히 법원에 일정 변제금을 납입해야 돼요. 근데 개인 파산은 뭐냐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법원에 투입시키고 뭐 3년, 5년 이런 기간이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빚잔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법원에 투입시키는 돈도 없이 그냥 채무를 면책받게 되기 때문에 개인 파산이 여러분들 훨씬 채무자들한테는 유리하죠. 채무자한테 유리하지만 채권자들한테는 훨씬 반대로 불리하기 때문에 법원은 개인 파산 면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봅니다. 개인 회생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어떤 경우들이 면책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문서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해봤더니 이런 분들이 조금 개인 파산 면책이 잘 되더라 해서 조금 몇 가지만 정리해봤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정리해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 사회적 약자들 있잖아요. 채무가 많으신 분들, 사회적 약자라는 걸 보면 대부분 뭐 70세 이상 고령이신 분들, 그 다음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 조금 허리 아파요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많이 허리 아파가지고 막 병원에 막 수도 없이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 그 다음에 부양해야 될 내 자식이나 내 노부모가 너무 많이 아프셔가지고 부양해야 될 경우, 이런 경우들은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소득 활동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법원은 계속적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개인 회생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채권자들한테 갚으라고 나오겠죠.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 약자들은 계속적 소득 활동이 어려워요. 자, 제가 예전에 처리했던 사건 중에서 20대 중반 여자인데 아이가 4명이 있었어요. 아이 4명을 키우는데 아프지도 않았거든요. 20대 중반 여자였어요. 아이가 1살, 3살, 5살, 뭐 6살 이런데 이 20대 중반 여자한테 계속적으로 소득 활동을 해서 개인 회생을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왜냐면 아이들은 앞으로 십몇 년 이렇게 계속 커야 되는데 손이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 누가 봐도 이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소득 활동이 좀 어려운 분들, 그죠? 약간의 무슨 개인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님들이 재량 면책으로 해서 면책 판결을 잘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산이 별로 없어야 되고 과거 5년간 재산 변동 내용이 없는 분들이 여러분들 또 면책 결정이 잘 나와요. 왜 그러냐면 현재 재산이 있으면 일단 환가 절차도 해야 되고 재산이 지금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고 쉽게 얘기해서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고, 만약에 재산 형성 과정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만한 것들이 여러분들 나타난다거나, 그 다음에 지난 5년 내에 어떤 나의 부동산, 아파트를 내가 3년 전에 어디다가 내가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매각한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명됐는지가 다 확인이 돼야 됩니다. 왜? 확인이 안 되면 그 매각 대금이 재산 은닉이 됐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죠. 숨겼다고. 그죠? 그러니까 현재 자기 재산이 별로 없고 과거 5년 동안에 재산 변동이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하고 중요한 거냐면 재산 은닉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법원은 상당히 까다롭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소명이 잘 안 돼버리면 여러분들 법원에서 충분히 면책 불허가 결정을 해주지, 어디 재산이 좀 있는 것 같아 해서 면책 결정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재량 면책으로 약간의 소명이 안 되는 돈들이 있어. 그러면 그 돈을 법원에 투입시키고 면책하는 경우는 간혹 발생하나 여튼 재산 문제 때문에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개인 판사한 신청 채무자가 진 채무가 대부분 오래된 경우는 있잖아요. 금방 파산 결정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면책 결정 나와요. 이것도 이런 개념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처리했던 그때도 50대 초반의 남자분이신데 모든 채무가 십몇 년 전에 카드 대금, 뭔대금 해갖고 막 돈들이 많아. 십몇 년 전에. 그러니까 십몇 년을 자기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사회를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면 법원은 더 이상 뭘 할 게 없어. 왜? 다 오래된 채무고 10여 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았기 때문에 현재 뭐 대출받은 기록도 없죠. 재산도 없죠. 뭣도 없죠. 다만 10여 년 전에 오래된 채무들이 합쳤더니 돈이 수억이 됐어요. 지금 현재. 얼마 안 되면 또 일해서 또 돈 갚아라 회생으로 가라 하겠지만 오래된 채무인 경우 또 그 액수가 다액인 경우는 법원에서 파산면책 잘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가슴이 아픈 사람들은 또 파산면책 잘 받아줍니다. 요새 여러분 경기 힘드니까 여러분들 진짜 명심하세요. 뭐 돈 놈들 뭐 이렇게 쉽게 번다고 막 아무데나 막 돈 빌려주고 뭐 했다가 막 사기 엄청 당하잖아요. 뭐 내가 아까도 상담 받는데 그 누구죠? 뭐 어떤 여자분이 뭐죠? 그 뭐 주부들이 집에서 고수익 알바해가지고 뭐 얼마 넣고 뭐 해가지고 1억 5천 뜯겼더라고. 그 여러분들 그 다 사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어떻게 주부가 그냥 약간 몇 시간 그 글 올려주고 뭐 해주고 어떻게 뭐 한 달에 500 이상을 수익을 법니까? 500 이상이면 공무원 생활 한 20년 이상 해야 나오는 그 되는데 여튼 사기라든지 보이시피싱 뭐 여러분들 주식 리딩방 뜨끔하신 분들 많죠. 여튼 이런 거에 거액의 피해를 받으면 법원도 마음이 아프죠. 사기 피해자들이니까. 다만 나는 이런 사기 피해를 받았다고 법원에 말만 하면 법원을 믿어주지 않고 이렇게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경찰에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이런 사건에 관해서 이렇게 수사 중이고 뭐 합니다라는 사실 증명원을 발급해 주거든요. 이제 그거를 개인 파산 법원에 첨부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여튼 이렇게 4가지 경우는 개인 파산이 잘 받아들여지더라. 제가 해본 경험상 수치로 말씀드린 겁니다.